이번에 배울 단어는 26과입니다. 26과에서 배울 내용은 다름 아닌 조동사인데 이 조동사는 양이 좀 많아서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6과에서 배울 내용은 조동사 그 첫 번째 부분이죠.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조동사의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동사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본동사입니다. 그 의미 자체로 쓰이는 것이고 이제 설명드릴 두 번째가 바로 조동사인데 이 조동사는 바로 보조동사의 줄임명입니다. 따라서 본동사가 아닌 본동사를 보조해주는 동사로 쓰인 경우를 뜻해요. 이러한 조동사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동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즉, 조동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뒤에 반드시 또 다른 본동사가 있음을 암시한다는 것이지요. 이 점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 읽습니다. 호에이, 호에이. 이 발음을 후에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이것은 틀린 발음임에 주의하세요. H는 순음이었죠? 이빨에 걸리는 소리가 들려선 안 됩니다. 이빨에 걸리면 F 발음이 돼버리죠. 따라서 후에이, 후에이로 발음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에이는 원래 첫 번째 의미가 모일 회자죠. 그래서 모임 할 때 우리는 무슨 회라는 표현으로 쓰고는 합니다. 이 후에이는 따라서 본동사로 쓰였을 땐 모이다라는 뜻을 지녀요. 어떨 때 자주 쓰는가? 바로 이 표현 때 많이 쓰죠. 따라 읽습니다. 再会, 再会. 다시 모이다라는 뜻을 지닌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주로 중국에 계셨다면 밤 늦은 시간에 보실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새벽녘까지 TV를 틀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화면이 끝나면서 뚜 소리만 나겠죠. 그때 화면에 뜨는 두 글자가 바로 이 再会, 再会입니다. 즉 다시 모입시다 라는 뜻인데 모인다는 것은 만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이 再会와 똑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再见, 再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가 또 보자 인사말 첫 번째 再见 그리고 두 번째 再会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후에이는 본동사로 쓰였을 때는 모이다, 만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 배울 내용은 다름 아닌 조동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후에이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 후천적인 노력이나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我会游泳我会游泳 이어용은 한국어 도금으로 하면 유영이에요. 유영이 바로 수영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경우에만 유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반적으로는 수영이라고 하는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유영이죠. 따라 읽습니다. 이어용,
游泳. 따라서 我会游泳 하면 나는 수영할 수 있어요. 수영할 줄 알아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때 会가 바로 후천적인 노력,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엄마 뱃속에 있었던 우리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줄 알지요. 본능입니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후로는 따로 배워야 하는 것이 수영입니다. 그래서 이땐 후회를 쓰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나 숨 쉴 수 있다. 이때는 후회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건 본능이니까요. 나 한국어 할 수 있다. 이때 후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한국인이라면 후회를 쓸 수 없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라면 가능하겠지요. 따라서 후회는 후천적인 노력, 학습을 통한 가능성이냐 아니냐를 꼭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볼 두 번째 조동사가 바로 추측입니다. 따라서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추측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바 기억하시죠? 따라서 습관적으로 후웨이 바와 함께 쓰이는 형식으로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예문 2 따라 읽어보시죠. 明天他不会回来吧明天他不会回来吧 내일 그는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추측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때 바는 없어도 무방해요. 明天他不会回来 내일 그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따라서 후회 뒤에 반드시 바를 붙여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단어 역시 가능,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 따라 읽어보시죠. 능,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 능하다 라는 표현으로 쓰지요. 따라서 중국인들도 이 능이라는 조동사로 가능, 능력을 표현하곤 합니다.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后天他能再来后天他能再来 모레 그는 다시 올 수 있어. 가능을 나타낸다는 의미지요. 이제 후회, 능의 차이점 구별하실 수 있겠죠? 이어서 3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번 따라 읽어보시죠. 可以 원래는 可以 로 발음하는데 중국 대륙 사람들은 역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경성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可以 라고 발음해도 문제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可以 라고 발음하죠. 원래 이 단어는 可 만으로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무엇을 선호하기 때문에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라는 단어를 붙여줌으로써 可以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可以는 역시 가능,
능력, 허락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됩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现在你可以走.现在你可以走. 지금 이제 넌 가도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능 그리고 可以 이 단어는 서로 호환이 가능한 표현이죠. 능은 可以로 可以는 능으로 바꿔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可以라는 표현은 원래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데 짝수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可以로 붙여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可는 사실상 단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습관상 可以 짝수로 써준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可를 단독으로 썼을 때, 즉 한 글자로 썼을 때는 의미가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可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 어떠한 의미로 풀이가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可以의 줄임명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문 2 따라 읽어보시죠. 你不可太冲动了.你不可太冲动了. 너는 너무 충동적이어서는 안 돼. 흥분해서는 안 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원래는 不可以, 不可以 이지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짝수를 선호하고 不可以가 되면 세 글자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원래 짝수를 만들어주기 위해 붙인 이를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럼 不可 역시 짝수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중국어는 운율을 대단히 중시하는 언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你不可太冲动了에 있어서의 可는 可以의 줄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了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뒤에 33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太了의 용법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따라 읽어보시죠. 太 이 표현은 클 태자예요. 그리고 현대 중국어에서 타이는 부사로 쓰입니다. 바로 너무라는 의미를 지닌 영어 to와 같은 의미를 지녀요. 지나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는 습관적으로 르를 함께 놓아준다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즉, 타이가 오면 무조건 뒤에 르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르가 어떠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즉 말할 때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붙여진 경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르는 의미가 있는 경우와 의미가 없는 경우로 또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 르의 용법에서 르는
의미가 없는 단순히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한 역할을 할 뿐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타이가 왔으니 르가 오게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你不可太冲动了. 너는 너무나 충동적이어서는 안 돼. 흥분하지 마라. 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접속사. 다음의 단어의 줄임명으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可是,可是. 이 可是는 접속사로서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역접의 의미를 지녀요. 이 可是의 줄임명으로 쓰이니 可 한마디만 써도 可是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겠죠. 바로 예문 3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她漂亮可我不爱她她漂亮可我不爱她 그녀는 예뻐요. 하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때 그는 바로 可是의 줄임명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원래는 她漂亮可是我不爱她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可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 이것이 可是, 즉 접속사의 줄임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쉽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접속사는 문장에 항상 어디에 놓입니까? 맨 앞에 놓이거나 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잠시 쉬는 쉼표로서 한번 끊어주고 다시 시작될 때 놓이는 것이 접속사죠. 즉, 可가 可是의 줄임명으로 쓰였다면 반드시 이는 문장 맨 앞에 可가 왔거나 바로 앞에 쉼표가 있는 경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찾기 쉽죠? 따라서 여기에서도 可 앞에 쉼표가 있으므로 아하, 이것은 可是의 줄임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히 무엇 할 만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예요. 즉 어떠한 가치나 의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야 가히 뭐뭐 할 만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때 가히는 가치, 의의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쓰이는 표현, 예문 4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따라 읽습니다. 可爱可爱可爱는 가히 사랑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을 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可爱가 귀엽다라는 뜻이에요. 可爱 아울러 이 可爱는 한국어로 가해롭다인데 우리 한국어와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원래는 가해롭다인데 이것이 파생되어서 1번과 2번의 뜻으로 나뉘어 한국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귀엽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엾다가 되는 겁니다.
한국어에서 귀엽다는 귀엽다, 가엾다라는 것은 동정을 줄 만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마음을 줄 만하다. 즉 뜻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언어의 어원을 찾아보자면 모두 可爱, 가해롭다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혹시 일본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일본어의 귀엽다가 가와이지요. 바로 그 가와이의 한자어가 가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자권의 국가들, 한국과 중국, 일본어의 언어는 이처럼 모종의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可爱, 可爱, 귀엽다지요. 두 번째 보실 것이 따라 읽어보시죠. 可看, 可看입니다. 이 표현을 직역해보면 가히 볼 수 있다니까 봐줄 만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可看은 봐줄 만하다, 멋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세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可贵, 可贵. 贵는 귀하다, 비싸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可贵 하면 가히 귀히 여길 만하다라는 뜻이니까 중요하다,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 읽습니다. 可靠, 可靠. 먼저 카오라는 단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카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말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까오, 알릴 고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안일 비자로 나눌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발음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따라 읽어봅니다. 카오, 까오, 페이. 다시 한번 카오, 까오, 페이. 발음의 관련이 있지요. 카오, 까오. 기역, 쌍기역, 키읔은 동일 자음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카오의 뜻이 발음이 까오에서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볼 것도 없이 뜻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렇죠. 바로 페이, 안일 비자에서 나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카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드리면 페이와 안일 비자와의 관련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카오는 기댈 고자입니다. 어디에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대다와 페이, 안일 비자는 또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지요? 즉, 이 카오의 밑에 있는 단어는 오늘날의
페이 안일비자와 모양이 똑같지만 원래는 안일비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는 바로 난간을 뜻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난간 울타리는 나무 막대지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의미는 안일비와 비슷한 이 글자에서 나옴을 알 수 있으니 바로 난간, 막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다라는 의미의 카오가 나온 겁니다. 즉 밑에 있는 글자는 안일비자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따라 읽어보시죠. 크카오, 크카오 하면은 가히 기댈 만하다, 가히 의존할 만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댈 만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댈 만하다라는 건 마음을 의지할 만하다는 얘기죠. 믿을 만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동사 또는 형용사 앞에 크를 놔줌으로써 가히 뭐뭐할 만하다라는 가치, 의의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쓰죠. 첫 번째 따라 읽습니다. 크시ao, 크시ao. 시아오는 웃을 소자예요. 따라서 크시아오는 가히 웃을 만하다니까 웃기다, 재밌다라는 뜻이 됩니다. 문제는 이 크시아오는 한국어로도 도금이 가능하죠. 바로 가소입니다. 가소. 이 단어 우리나라에서 써요, 안 써요? 쓰죠. 바로 가소롭다의 가소가 크시아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소롭다는 건 좋은 뜻인가요? 저는 97년에서 2005년까지 중국 대륙에 있었습니다. 베이징 북경에 있었는데 그전엔 또 95년부터 96년까지 타이완, 대만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졸업을 하고 바로 또 중국에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의 연속 10년을 중국에서 체류를 했어요. 아울러 제가 중국에 있는 경우에는 거의 한국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말로 한국어를 쓰고 싶을 때만 한국인들하고 만나서 담소를 나눴죠. 그러다 보니 제 한국어가 서서히 쇠퇴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가끔씩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 들어왔죠. 한 번은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 마침 그날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 아버지 정말 가소롭네요. 전 하마터면 그 다음날 태양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한국어를 워낙 안 쓰다 보니 갑작스레 적합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아버지 정말 재밌네요, 웃기네요 라는 표현이
문득 떠오르지 않으니까 먼저 떠오른 중국어 단어 크시아오를 생각해냈고 바로 그 크시아오의 한국어 도금 가소를 내뱉은 겁니다. 저도 모르게 가소롭단 말이 나온 거죠. 당연히 아버지는 그 표현을 듣고는 놀라셨겠죠. 아니 어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소롭단 말을 쓰나? 하지만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도 이처럼 크 뒤에 형용사나 동사를 놓음으로써 가히 뭐뭐할 만하다라는 의미로 쓰긴 하지만 이런 크시아오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제시하는 단어 따라 읽어보시죠. 크관, 크관, 관이라는 단어는 볼 관자입니다. 따라서 크관 하면은 가히 봐줄 만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즉 크관 하면 어우 장관이다 멋있는데 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이 크관을 한국어로 도금하면 뭐가 돼요? 가관이 되지요. 여러분들 멋진 경치를 눈앞에 보고 이야 가관인데? 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뭐야?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겠죠. 즉 역시 중국과 한국에서의 쓰임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 읽습니다. 可笑, 可观. 그리고 네 번째, 강조의 의미를 지닌다 라고 했는데 먼저 예문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这间房可好了这间房可好了 자, 이 표현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방이라는 단어는 일반, 보통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는 무조건 수사, 양사, 명사의 순이죠. 아하, 따라서 방에 대한 양사는 찐, 사이간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 한 칸이라고 하죠. 그 칸은 바로 찐, 간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뀐 경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에 대한 양사는 찐인데 수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바로 지시대명사가 오니 아하 이 쩌와 찌에는 사이에 원래는 뭐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수사 이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네요. 그럼 이럴 땐 두 가지 경우로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 이가 합쳐져서 발음이 변형된 경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这间房 这间房 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这 이가 있는데 이 수사일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这间房 这间房 으로 읽어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은 这间房 또는 这间房 어느 쪽으로 읽어도 다 맞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방은 好, 좋아요. 그런데 앞에 可라는 단어를 붙여줌으로써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다 라고 말이죠. 아울러 이처럼 그가 강조의 의미를 지닐 땐 습관적으로 를 뒤에 함께 놔준다는 것입니다. 뭐와 비슷해요? 아까 우리
배웠던 타이, 크가 바로 그런 경우죠. 따라 읽습니다. 타이, 러, 크, 러. 이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운율을 위해서,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러를 가져온 경우지요. 따라서 这间房可好了 하면은 야, 이 방 정말 좋다 라는 뜻이 되는데, 이 크가 강조로 쓰인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손가락으로 크, 요 단어를 없애보세요.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这间房好가 되겠죠. 这间房好. 그럼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这间房好. 이 방 좋은데? 이 방 좋다.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크가 나왔을 때 크를 가려보세요. 그래도 문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건 무조건 강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르는 앞에 크가 왔기 때문에 따라와 준 거라는 것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크가 단독으로 쓰였을 땐 네 가지. 첫 번째, 크의 줄임령. 두 번째, 크시의 줄임령. 세 번째, 가치가 있다. 즉, 형용사나 동사 앞에 크를 놔주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강조. 이때는 가려서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4번. 또 하나의 가능, 불가능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회, 능, 可以 또는 줄여서 可라는 단어로 가능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당연히 이제 앞에 뿌를 놓아줌으로써 不会 뭐뭐 할 수 없어요. 不能 뭐뭐 할 수 없어요. 不可以 또는 줄여서 不可라는 표현으로 뭐뭐 할 수 없어요 라는 표현을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국어에는 이와 같은 형태 외에 또 다른 가능, 불가능을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동사 드 또는 뿌가 놓이고 뒤에 정도 보가 오는 표현이 그것이지요. 동사를 맨 앞에 놔줍니다. 그리고 사이에 드가 오면은 동사할 수 있다를, 반면에 동사 뒤에 뿌가 오면은 동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인데,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 동사만큼이나, 아니 동사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도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2번부터 보시죠. 따라 읽어봅니다. 对不起对不起 이 발음은 절대 对不起 对不起라고 하지 마세요. 듣기도 싫거니와 틀린 발음입니다. 정확하게는 对不起对不起가 되지요. 对 앞에 왔으니 동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있죠? 对 첫 번째 의미는 대하다, 마주하다였죠.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대하다, 마주하다, 마주하다,
맞다가 됐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대한다는 건 방향이 설정된 것이니까 무엇에 대하여라는 의미도 지닌다고 했었죠. 여기에서 뚜에이는 동사니까 대하다, 마주하다입니다. 그리고 뒤에 뿌가 왔으니 대할 수 없다, 마주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서 어쩌면 동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보라고 했죠. 이제 따라 읽어봅니다. 치, 치. 이 치는 일어날 기자였죠. 일어나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기억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 앉아있다, 일어나다. 앉아있다, 일어나다. 이때 일어나다는 건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일어나다는 어떤 의미를 지녔어요? 일이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죠. 발생한다는 건 없다가 생겨나는 거였습니다. 즉, 방향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죠. 따라서 치, 일어나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일어나다, 즉 앉아있다, 일어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뚜에 마주할 수 없는데 마주하여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니까 들 수 없다는 얘기죠. 마주한다는 건 신체의 부위 중에 어디입니까? 얼굴이죠. 그럼 얼굴을 대하여 들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거를 부드럽게 하면 면목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일 잘못되었을 때 또는 잘못했을 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쓰죠. 바로 그 뜻이 뚜웨이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는 의역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풀이하는 겁니다. 반대말은 당연히 그럼 따라 읽어보시죠. 뚜웨이더치, 뚜웨이더치, 뚜웨이 대하여 치 고개를 들 수 있다는 뜻이 되죠. 따라서 뚜웨이더치는 면목이 서다,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사 뜨 혹은 뿌 그리고 정도보호가 오는 구조는 동사 의미도 중요하지만 보호의 의미도 확실하게 알아놔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뚜웨이부치와 마찬가지로 참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다음에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不好意思, 不好意思. 따라서 중국인들은 对不起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不好意思, 不好意思 라고도 많이 씁니다. 이 不好意思는 주의하셔야 돼요. 자칫 不는 부정어고요. 好는 좋다죠. 그리고 意思는 뭐냐면 의사인데 이 표현은 습관적으로 뜻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원래는 이스가 맞는 발음인데 발음이 불편하므로 주로 경성 처리해 주죠.
따라 읽어봅니다. is, is. 우리나라에서도 의사 표현한다 그러죠. 의사 표현이란 자신의 생각, 뜻을 표현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is가 뜻,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칫 how is, 좋은 뜻. 그런데 앞에 뿌가 있으니까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국어 단어에는 다음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how is, how is. 바로 뻔뻔하다, 부끄러운 줄 모르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부정사 뿌를 넣으니 不好意思, 뻔뻔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줄 압니다 라는 뜻이 되어서 对不起와 같은 뜻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对不起不好意思对不起不好意思。 이제 지금 설명드린 동사 뜨 혹은 뿌, 정도 보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이 단어들 물론 궁극적으로는 외워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야 해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 중국어는 무조건 외우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한자권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이제 살펴보시죠. 예문 3. 팅, 듣다, 뜨.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호가 뭐예요? 따오. 따오는 도달하다, 미치다죠. 따라서 팅 들어서 귀에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반대말 따라 읽어봅니다. 听不到, 听不到. 자, 이제 예를 들어보죠. 제 목소리 들리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중국어로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听得到, 听得到. 반면에 어때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니죠. 이때는 중국어로 听不到, 听不到 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예문 5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听得懂, 听得懂. 먼저 단어부터 살펴봅니다. 따라 읽습니다. 懂, 懂. 이 단어는 왼편에 마음심 그리고 오른편에 동자와 동자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이제 발음의 연원 관계를 먼저 살펴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懂, 신, 懂. 어때요? 발음이 같죠? 따라서 이 글자는 발음이 똥에서 왔고 그렇다면 의미는 신, 마음에서 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똥은 이해하다라는 뜻을 지녀요. 즉 옛사람들은 이해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죠. 지금도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본적인 관념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똥, 이해하다니까 팅더동,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반대말 팅부동 팅부동 하면은 들어서 이해할 수 없다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들은 이제 표준어를 배우기 때문에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我跟你讲 어때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我跟你讲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听得懂 听得懂 반면에 我咖哩꽁 어때요? 제 말 알아들을 수 있나요? 전혀 못 알아듣겠죠? 이거는 후지엔 복건성의 사투리 민남어입니다. 민남어로 我跟你讲 이라는 발음을 我咖哩꽁이라고 해요. 즉 소린 들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 팅부동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팅도동 팅부동 이 단어가 나오니까 옛 기억이 하나 떠오르네요. 1995년에서 6년까지 저는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타이완, 대만에 갔었습니다. 요새는 공기를 정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많이 줄였다고 해요.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오토바이가 대중교통 수단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최소 한 대씩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기가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제가 하얀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면 2시간 내에 이 하얀색이 회색으로 바뀌었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당시 타이완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저도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오토바이를 한 대 장만했어요. 뭐 그렇게 좋은 오토바이는 아닙니다. 무릉무릉 제가 타고 가면은 앞에 가는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소리만 들어서는 무슨 폭주족 같은 이런 오토바이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오토바이가 지나가질 않아요. 제 오토바이는 소리만 요란하고 오래된 중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다가 안 지나가니까 나중엔 아예 대놓고 뒤를 쳐다봤던 거죠. 아무튼 그런 오토바이를 가끔씩 타고 다녔는데 타이완은 오토바이는 진입할 수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있지만요. 근데 저는 초창기에 그것을 몰라서 생각 없이 그 길로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길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 나오기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앞으로 직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의 말미 끝에는 어김없이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딱지를 끊는 거죠. 저도 별 수 없이 지시에 따라서 길가에 오토바이를 댔죠. 잠시 후에 경찰이 오더니 면허증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면허증이 없습니다. 아니 당시에 갖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저 오토바이 면허증을 안 가져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문득 누군가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중국어로 얘기하지 마라. 심지어 팅부동, 팅더동이라고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자체로 이미 중국어를 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또는 어순을 바꿔서 똥부팅, 뿌팅동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도 하지 말라고 또 어떤 이들은 강조해요. 왜? 문법상으로는 틀렸지만 어찌됐건 중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인 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득 그 생각이 떠올라서 저는 갑자기 바디랭귀지를 시작했죠. 음? I'm sorry, I can't understand. What? What? What did you say? 어? 그랬더니 정말로 경찰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오, 정말 이게 먹히는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경찰이 경찰 오토바이로 가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 다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스패너입니다. 그리고는 제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번호판 떼면 못 몰고 다니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중국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안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경찰이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얼굴, 옷 맵시를 보아니 타이완 사람이 아닌 게 금방 드러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또为不起, 不好意思,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 하면서 놔주더라고요. 그때 제 인생의 철학신조가 생겨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착하게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팅도동, 팅부동. 다음 예문 7 따라 읽어보시죠. 赶得上, 赶得上. 이 단어 기억하십니까? 따라 읽어봅니다. 건, 건, 깐, 깐, 그리고 차오, 차오. 건이라는 단어는 누가 앞서거나 뒤처지는 게 아니라 나란히 가는 거였죠. 따라서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가 동등하다. 우어 건니, 나와 너라는 의미라고도 설명드린 바 있죠. 즉, 건의 첫 번째 의미는 나란히 가다라는 의미를 지녔어요. 반면에 깐, 이 단어는 원래 차이가 나던 뒤에 있던 사람이 거리를 좁혀서 점차 앞 사람을 따라가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따라했습니다. 깐, 깐. 그리고 따라잡으면 건, 나란히 가는 것이고, 이제 추월해 버리면 뛰어넘는 거죠. 차오, 차오라고 설명드렸네요. 다시 한번. 깐, 건, 차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깐더 하면은 쫓아갈 수 있죠. 그런데 보의 의미가 뭐예요? 상, 오르는 거지요. 따라서 쫓아서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가려고 버스 타는데 이제 막 정거장에 도착하려는데 버스가 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뛰어서 버스 타려고 쫓아가죠? 깐, 그리고 버스를 잡아 타면 쌍, 깐, 쌍, 따라 잡았다는 뜻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깐더상 하면은 쫓아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반대말 따라 읽어보시죠. 깐부상, 깐부상. 다음
예문 9번이지요. 따라해 봅니다. 来得及,来得及,来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지, 지. 이 지는 미칠 급자죠. 미치다. 이 미치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 닿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来得及 하면은 와서 닿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직역되기 때문에 바로 제때 안에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반대말은 来不及, 来不及가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시 버스를 예약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9시 55분에 고속터미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버스에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탈 수 있겠죠? 이때 쓸 수 있는 말 来得及,来得及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10시 출발인데 여러분들이 9시 59분에 도착을 했다면 1분 내에 고속터미널 통과해서 그 버스 잡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될 수가 없는 거죠? 중국말 来不及,来不及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신청서를 내려고 갔는데 이제 막 문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겠죠? 来得及. 반면에 문을 이미 닫았어요. 그러면 그 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来不及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예문 11번 따라 읽어보시죠. 忘得了,忘得了. 먼저 忘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忘, 忘. 절대 왕이 아니라 우왕으로 발음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 역시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이를 망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음심 받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우왕, 우왕, 신. 다시 한번. 우왕, 우왕, 신. 그러면 아하, 우왕에서 발음이었음을 알 수 있겠죠. 뜻은 신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성 문자에 있어서 발음을 제공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뜻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멸망하다의 망자, 즉 잃을 망자죠. 잃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정신이 없어요? 바쁠 때 정신이 없죠? 그래서 우왕이 잊을 망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왕더 하면은 잊을 수 있단데 보호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따라 읽어봅니다. 了, 了. 이 단어는 첫 번째 동사의 의미로 쓰여 완료, 끝마칠 류자로 씁니다. 이때는 발음이 了로 발음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차가 나요 파생된 것, 완료했다, 끝났다는 건 시제성 과거가 되니까 아하, 이 류자를 쓰는데 동사로 쓰인 경우와 구별하기 위해서 발음을 바꾸자 뭘로? 르로 바꾸기로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了로 발음되니까 끝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왕 널리아오는 우왕 잊어서 리아오 끝맺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우왕 널리아오 하면 완전히 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릴 수 있다. 반면에 반대말 따라 했습니다. 우왕 불리아오 우왕 불리아오 하면은 절대 잊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약품 중에 우왕불리아오, 우왕불리아오라는 약이 있어요. 그럼 이 약은 어느 부분 개선에 복용하는 약일까요? 그렇죠. 바로 뇌에 좋은 약이 되는 겁니다. 성장기인 경우에는 공부 잘하라고, 그리고 나이 드신 노부모님한테는 치매 걸리지 마시라고 선물하는 약으로 종종 사람들이 구입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자, 따라했습니다. 우왕덜리아오, 우왕불리아오. 다음 예문 13 따라 읽어봅니다. 吃得下, 吃得下, 吃 먹다, 的 할 수 있다죠. 따라서 吃的 하니까 먹을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下 보호입니다. 下는 내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그럼 吃的下는 무슨 뜻이 될까요? 먹어서 내려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吃的下는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다, 내려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반대말은 따라 읽어봅니다. 吃不下, 吃不下. 먹어서 내려보낼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즉 소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吃不下는 어떨 때 쓰는 걸까요? 단순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에이, 이거 맛없겠네. 이거 독 들어간 것 같은데 못 먹겠는데.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반드시 보호를 봐야 한다고 했죠. 우리 어떨 때 먹고 내릴 수 없어요. 속상할 때, 소화 안 되죠. 슬플 때, 괴로울 때, 또 배부를 때, 또 소화가 안 될 때, 이럴 땐 모두 먹어서 내려보낼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吃不下라고 써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말은 吃得下. 따라 읽어보시죠. 吃得下, 吃不下.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과 설명을 모두 마쳤는데 이제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에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이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죠. 일 번, 2번, 3번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1번, 买不起, 买不起. 2번, 买不到, 买不到. 3번, 买不了, 买不了. 다시 한번, 买不起, 买不到, 买不了. 1번, 2번, 3번은
모두 한국어로 번역하면 살 수 없다예요. 하지만 이런 구조는 보호의 역할이 어쩌면 동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즉 1번, 2번, 3번은 모두 한국어로는 살 수 없다지만 중국어에서는 상황이 다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때요? 표현하실 수 있겠나요? 설명하실 수 있겠나요? 1번, 买不起, 사서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는 게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치는 앉았다 일어나달까요? 없었다 생겨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 없었다가 발생하다, 생겨나다는 의미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요? 어떨 때 살려는 마음조차도 먹을 수가 없을까요? 그렇죠. 바로 돈입니다. 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살 수 없는 것을 买不起, 买不起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买不到, 살 수 없는데 왜 살 수 없어요? 到, 도달할 수 없는 거죠.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즉, 살려는 것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나 돈 있어. 사. 근데 그 살 수가 없대요. 이 살려는 의지를 완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래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돈 있어. 살려고 해. 근데 가게가 없는 경우입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나 돈 있어. 가게 있네. 그래서 갔는데 살려는 물건이 없을 때. 바로 이 두 경우를 买不到, 买不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买不了, 买不了는 어떨 때 살 수 없는 경우일까요? 买, 살려고 했는데 了, 끝낼 수가 없네요. 난 사고 싶은데 사는 이 행위를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떨 때일까요? 이 역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제품이 있습니다. 나 돈 있고요. 이거 파는 가게 있고요. 그 가게에 물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바로 신분, 자격의 문제라는 겁니다. 외국인인 경우 이 물건을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법제가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유학생들은 아이폰을 살 수가 없었어요. 즉 한국인 주민등록증 번호가 없으면 살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이 买不了, 买不了이지요.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 표현해 보세요. 중국인은 살 수가 없어요. 中国人买不了, 中国人买不了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돈도 있고 물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는 것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사야 할 물건이 15개인데 손가락 하나씩 하나씩
봉다리를 들어도 나머지 5개는 들 수가 없는 경우 다 못 사죠? 이럴 때 역시 买不了, 买不了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정리해서 이해하시고 외우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